네, 오늘 금요일 또 박근호 이사와 함께하는 코리아 빅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또 사상 최고치 경신 외국인이 코스피 보유액 900조 돌파. 네. 야, 우리나라 역대 일단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때 사실 비율로 따지면 코로나 때가 39%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전체 주식의 39%를 네. 외국인이 보유한다. 네, 근데 그때는 시가총액이 500조였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갖고 있는 보유 주식이 500조 대였었는데 이번에 900조를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 보유 비율이 32.95%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제 과거 코로나 때보다 내려갔지만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2,750조 4,879억이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뭐 굳이 그렇게 또 하세요. 한 번 읽었는데 기억이 다 납니다. 근데 일단 가까운 나라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네. 비율을 봐야 되겠죠. 일본은 지금 현재 외국인 비율이 전년도 발표 기준으로 한 32%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랑 비슷하네요. 네, 근데 대만은 40%가 넘고. 대만은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그 외국인들이 과거의 보유 비율 대비 지금 보유 비율과 비교를 하면은 비싼 주식을 더 많이 샀다라고 네. 일단 계산상 그렇죠,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일단 하반기에 더 매수가 강화가 될 거라고 이제 증권가는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 분위기 봐서는 현재 또 다시 최근에 이제 역대 최고치 경신의 또 메인 수급 주체가 또 네.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도 그 부분 말씀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네요. 자, 쇼커버링이 나오면 급등, 코스피 치솟자 웃는 공매도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네. 쇼커버링이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그게 또 주가를 급등시키는 이유다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석의 골자는 일단 지수가 계속 위쪽으로 상방을 계속 잡으면 그동안에 그렇죠. 안 올라갔던 주식들도 아무 이유가 없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약에 안 올라갔던 이유가 만약에 공매도였다라고 하면 이제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전업종에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이제 쇼커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좀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대주주 10억 고지만에 이재명 대통령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억 얘기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10억 고집 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제 딱 확정될 거라고 그 전에는 좀 약간 그 뉘앙스들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분위기는 좋게 좀 잡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통령이. 그래서 이건 제가 뭐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없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돼도 상관없지만 되면 좋은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대통령 얘기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 대통령도 그거를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 양도세 이 기준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세수도 세수지만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이유는 아니다라는 걸 아는데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니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대통령도 인정을 하는 거죠. 작년에 금투세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넷플 최초 3억 뷰 눈앞. 캐대언. 이야, 대단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일단은 2,800억 2,800만 뷰. 2,800만 뷰. 2억 800만 뷰. 2억 800만 2억 800만 뷰로 이제 1위였었는데 지금 캐대언이 이제 2억 9천만 뷰를 오징어 게임이 2억 8천만 뷰. 네. 근데 지금 캐대언은 2억 9천만 뷰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3억 뷰를 이제 달성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엔터주들이 어떤 수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엔터주들 흐름이 약간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약간 하향세고 농심이 네. 어제 일단 KRX 기준으로는 19%, 그다음에 넥스트 기준으로 상한가를 달성을 하는 좀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넥스트에서 상한가면 몇 프로예요? 29%. 29% 그것도? 네.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축소 그러니까 기준 30%인데 정확히 30%가 안 나오니까 29점 몇몇 이렇게 나온 거죠. 네네네.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축소 기준 멈출까? 이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국장을 안 사고 미장을 자꾸 사? 라는 문제 제기를 해서 알아보고 있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마 이제 직접적으로 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이슈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전체 이슈 좀 살펴봤고요. 이제 첫 번째, 이 쇼커버링이 나오면 급등. 이 공매도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죠.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감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사실
누군가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공매도를 한다라는 걸 기분 좋아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안 계시겠죠. 아유, 그러면 당연하죠. 네, 근데 네. 그거를 이겨낼 만한 이제 재료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 쇼크버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역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는데 지금 대차 장고도 역사상 최고치라는 맞아요. 이미 말이죠. 이 얘기는 어제 하셨죠. 그렇죠. 네. 이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 이제 쇼커버링을 들어오면서 이제 반대로 이제 매수로 바뀌는 거니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분석이 나와서 한번 준비를 좀 해본 건데요. 일단 어제 기준으로 일단 대차 거래 잔고가 이제 102조 또 경신을 했습니다. 또 올라갔어요.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차 거래 잔고라는 것은 공매도가 나간 물량 플러스 공매도를 하려고 빌려놓은 주식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좀 경신을 했고 이 쇼커버링 기대에 대한 가장 큰 골자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 전환되면서 그렇죠. 하반기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무지성으로 오르는 업종군들도 나오거든요.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무지성으로 그냥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그렇죠. 무지성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이 쇼커버링 한마디로 이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수 상승 시 업종 불문하고 상승. 이게 숏 스퀴즈 현상 가능하다 얘기했는데 숏 스퀴즈하고 숏 커버링이랑 뭐 같은 얘기인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요즘에는 쇼스퀴즈를 좀 더 많이 쓰는 추세더라고요. 그냥 트렌드가. 네. 네. 요즘 유행어로 쓰죠. 그러면 숏 스퀴즈. 네네. 네. 자, 다음 내용 가보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쵸. 일단 이걸 봐야죠. 이게 1,000억 원 이상 나온 종목입니다. 그 공매도가 1,000억 원 이상 나온 종목. 이제 코스닥인데 제가 오타를 쳐서 죄송합니다. 이제 코스닥에는 1,000억 원 이상 공매가 나온 종목이 4종목, 그다음에 코스피는 더 많은데 일단은 좀 압축을 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좀 정리를 했고요. 자, 딱 보면 사실 이 공매도의 대명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지금 받은 양만 7,076억 원을 지금 공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네. 셀트리온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에 만만치가 않은 공매도량인데 네. 4,800억대,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4,000억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시 2차 전지주들이 많네요. 네. 이쪽도 그렇고. 공매도의 대명사, 이제 코스피의 공매도가 대명사라고 하면 셀트리온이면 코스닥의 공매도의 대명사면 에코프로 BM이죠. 네. 근데 에코프로 BM이 저쪽으로 옮겨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어떤 재료는 공매도 때문에 못 맞아요. 살겠다 그래서 지긋지긋해서 놓았다는 거잖아요. 간다라고 해서 공매도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역시 공매도 코스닥에서 1위를 기록한 4,800억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형제가 4천억에 거의 가까운 글쎄. 내외 공매도에 진짜 몰려 있다라고 봐도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HLB 3,000단 지역 순으로 코스닥에 공매도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 시장이 계속 오르거나 혹은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가속화된다. 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 2차 전지가 지난번 반등 한번 할 때처럼 또 한번 화끈하게 반등을 해주면 또 쇼커버링, 또 숏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많은 물량들도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있는 업종이 외국인이 좀 살만한 업종이다. 앞으로 좀 상승 모멘텀이 좀 성장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다. 그러면 이런 숏 스퀴즈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법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볼까요? 그럼 그동안에 숏 스퀴즈가 오면서 시장에서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선 지금 이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거죠. 일단 이 빨간색 선은 일단 공매도 잔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공매도 잔고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내가 공매도를 한 물량을 시장에서 사서 갚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빨간 선이 내려갈수록 매수가 들어온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공매도가 가장 많이 들었던 셀트리온인데 일봉인데 이게 별로 안 오른 것 같이 보이시죠? 근데 일봉으로 봤을 때 거의 80%가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가 13만 원대고 여기가 22만 원이거든요. 근데 공매도량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공매도 한 거를 갚으면서 그게 매수 역할을 하니까 대차 잔고 줄어들면서 이제 급등한 시장에서 이제 이걸 지금 예상을 한 겁니다. 네.
그 셀트리온 같이 막 진짜 주가가 참 잘 안 붙고 끈적끈적한 주가였던 이런 종목도 공매도가 많이 있다가 확 줄어드니까 네. 주가는 완전히 데칼코마니처럼 딱 찍어서 반대로 쫙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네요. 공매 이제 대차장고가 줄어들고 공매도가 다시 들어오면서 지금 딱 분위기가 네, 그런 분위기잖아요. 셀트리온이 여기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23년도 예, 말이고요. 하락도 지금 주춤해졌어요. 네. 예. 공매도는 지금 다시 좀 부분이 있고 여기 이제 찍고 올라오는 게 공매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다음 종목 볼까요? 대표적인 뭐 에코프로비엠. 그렇죠. 주주분들이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의 다른 것보다도 이제 공매도를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 대차자금가 줄어들었죠. 정말 엄청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는 손해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빨리 사서 갚아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대차자금가 거의 뭐 스키 어떤 상급자 슬로프처럼 이렇게 좀 내려가는데 엄청난 매수가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사실 일봉인데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60만 원이고요. 25만 원입니다. 100% 이상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그러게요. 요 거의 한 2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 주주분들이 과거처럼 24년도 7월처럼 이러한 흐름을 기대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증권가에서 지금 3분기 실적 어닝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컨센서스가 나온 게 에코프로 BM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조금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주춤합니다만은 기대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매수입니다. 지금 이게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인데 60만 원, 그다음에 25만 원 정도 100% 이상 올랐습니다. 2주 동안에. 네. 여기 일봉이에요, 이것도? 네, 네. 참. 그때는 저렇게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 기억이 있는 분들은 2차전지주를 참 갖고 계신 분들은 버리기 힘든 거고 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저 때를 생각하면서 저런 때가 한 번 또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그 공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2차전지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금 주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러프하게 보면 앵커 쪽 계신 쪽에도 이제 대체장고 올라가면서 주가 떨어지고 이게 딱 이렇게 딱 돼요. 네. 딱 이렇게 뭐 벌어졌다가 주가 오르고 대차장고 늘어나면 주가 떨어지고 대차장고 줄어들면 이렇게 주가가 또 뛰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도 상당히 좀 이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 장 더 있죠? 네. 카카오를 카카오. 한번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이제 뭐 언택트 관련돼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대차장국 계속 줄어들면서 이게 상당한 역할을 했죠. 실질적으로 저는 코로나 최고 대장주가 이제 카카오나 맞습니다. 네이버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대차장구가 추세적으로 줄어들면서 중간중간에 조정이 와도 올라가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페이가 3등 정도 하죠. 대차 공매도량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시장에서 과거에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좀 반복되는 부분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 자료가 있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HTS에서 제가 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을 네. 여기 보니까 이게 일봉 차트, 그죠? 네네. 그 다음에 대차장고 주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이거를 두 개를 거기서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네요? 30초면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되게 좋은 그 어떤 그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사님이 계속 요즘에 이런 내용들을 자꾸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번 잘 이렇게 세이브해 놓으셨다가 공부하시는데 참고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제 끝났죠?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 축소, 기조 멈출까? 일단 네. 그동안의 국민연금의 입장 한번 보죠. 저는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고 높이는 거는 어차피 그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맞아요. 시나리오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국민연금 자금을 갖고 확률 안정화 기금으로 사용이 된 적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약간 이건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 적도 있긴 했었었는데 여담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한번 좀 요거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국민연금 3개월 동안에 주요 매도한 종목 5선입니다. 하이닉스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1등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하나금융지주, KB, LIG, 넥손 이걸 가장 많이 팔았고요. 이제 이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이제 국민연금 들어가서 보면 그 지금
비중이 얼마인데 이제 앞으로 얼마를 삼겠다라는 게 다 나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느 주식을 갖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한 수익률은 얼마다 이게 다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좀 잠깐 살펴보면 앞서서 잠깐 뭐 언급이 된 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언급이 나왔죠. 연기금이 국내 주식 말고 해외 주식을 왜 이렇게 많이 사냐? 국내 주식도 더 많이 사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근데 연기금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올 쪽에 치중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들거든요. 올해보다 예, 내년, 내후년으로 계속 줄어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이슈화가 좀 된 건데, 백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밝히신 대로 이제 조금 이따 표를 보면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14.4% 국내 기준으로, 그다음에 해외 주식 비중으로 38.9% 내년 말 기준으로. 근데 이게 지금 현재치보다 낮아져 있거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주식 비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더 줄인다라는 거고, 지금 국내 비중이 이거보다 높아요. 그래서 14.9입니다. 그래서 0.5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국내 주식 비중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9년도 말까지 13%까지 낮춘다. 지금 1,000조 원 이상을 운영을 하고 그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10% 중반 정도 되는데 1%를 줄여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의 어떤 수급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좀 약간 염려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방식이요. 올 초까지는 사실은 적절했죠. 네. 그리고 사실은 국민연금이 지금 전 세계 세 번째 사이즈의 네, 맞습니다. 그 연금이잖아요. 규모죠. 네. 규모가. 네. 근데 수익률이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탑은 아닌데 거의 탑에 근접하는 그런 수익률을 좀 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수익률을 잘 냈던 이유는 사실 해외 투자를 많이 했기 네. 때문이에요. 주식 투자 좀 잘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 우리 시장 좋을 때 또 국민연금 주식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6월 중순부터 이제 매도 전환을 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군요. 일단 그 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이제 변경은 불가능할 거다라는 게 중론이긴 한데, 역사적으로 딱 한 번 변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일단 네,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몇 퍼센트를 채우겠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3%로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조정이 된 적이 있는데, 일단은 뭐 변경 자체는 일단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뭐 시장의 어떤 의견입니다. 저 때 국장의 비중을 낮춘다고 했을 때 연금의 그 논리가 뭐였냐면, 국민연금의 사이즈가 워낙 계속 커지기 때문에 비율이 줄어들어도 실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그 금액은 늘어난다, 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얘기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보다도 비율 자체가 왜 줄어드냐, 국장이 좋을 거고 앞으로 지금도 좋고 국장이 앞으로 좋아질 건데 코스피 5천 간다고 그러면 국장이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국장의 한국장,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무슨 연기금 당장 국장 비중 늘려 이렇게 뭐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부분도 좀, 이게 자꾸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좀 약간 좀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볼까요? 자, 다음 장 이제 국민연금 이제 포트폴리오. 네. 운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냥 국민연금 들어가면 국민연금 내가 얼마 내고 얼마 받는지 그게 나오고, 국민연금 운용본부를 이제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들어가시면, 자, 아까 보시면 내년 목표가 14.4였어요. 근데 지금 14.9란 말이죠. 그러니까 5%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0.5%포인트를 줄인다. 그렇죠. 지금 국민연금 자산 규모가 1,269조 원입니다. 1270조. 엄청납니다. 그리고 엄청나죠. 해외 주식은 아까 38%가 내년 말에 목표였었는데 지금 35%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3%를 더 늘리고 국내 주식은 0.5%를 더 낮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표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15%가 채 안 되거든요. 15% 내외고 해외 주식은 35%인데 이거를 해외 주식은 내년에 올리고 국내 주식은 팔겠다. 요게 이제 지금 이 대통령께서 요거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네, 재밌는 거는 국내 채권 비중이 26% 되고 해외 채권 비중이 생각보다 작네요. 7%밖에 안 되는 거네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그러면 해외 채권 비중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들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전환 때문에 코스피가 이제 신고가다, 이제 이 얘기를 앞서 좀 했었는데, 국민연금이 최근에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상반기 때
사실 국민연금이 많이 샀던 종목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를 잠깐 네. 보고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는 좀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죠. 네. 최근에 차트가 이제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아, 코스피 차트 코스피구나. 고점이 아니라 이제 역사상 신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고점이 어디냐면 6월 달 정도가 이제 최고 고점이에요. 그때서부터 지금 3달 동안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 앞으로 매도가 더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말씀대로라면 내년까지 0.5%포인트를 더 줄여야 되니까. 네. 예.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조금 한번 좀 수급을 잘 살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그러게요. 한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 국민연금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네. 자, 오늘 국민연금과 코스피와의 상관관계까지 박근호 이사님과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